홍제역에서 홍원 사거리 구간에 언더그라운드 시티 조성을 네, 추진하고 계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홍제 지하철역이 네. 사거리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하철역은 보통 다 사거리에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역세권이 만들어지는데 예. 저희 홍제 지하철역은 처음에 어떻게 설계돼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예. 가운데 있어요. 도로 가운데. 사거리가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그 골목길은 좀 있지만 사거리가 아닙니다. 예. 이 사거리는 이제 홍은 사거리가 사거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아마 홍은 사거리 쪽이 고가도로가 있어서 그랬지 않았나 생각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구청장 되고 나서 이제 고가도로를 제일 먼저 철거한 게 홍제 고가도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영 고가도로. 예. 그 다음에 서대문 고가도로 해가지고 제 재임 중에 고가도로 3개를 다 철거했거든요. 아, 그렇네요, 보니까. 예. 주민들이 세상이 확 트였다고 좋아하죠. 그리고 고가도로 없어진다고 교통이 막히지 않아요. 이미 교통량이 많아져 버리면 고가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실증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안에서도. 예전에 아영 고가도로 만들 때는 뭐 그냥 일종의 비화입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공항 갈 때 빠르게 가려고 논스톱 길을 만든 게 아영 고가도로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그런데 그때는 신호등 안팎가 쫙 가니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교통량이 많아져 놓으면 이 고가도로가 어차피 교통의 장애물이에요. 그 위에 가는 거 따로 가긴 가지만. 근데 이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홍제 지하철역이 사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홍제 지하철역을 홍은 사거리까지 연장을 시키자. 지하철역을 옮기긴 어려우니 그러면 홍제 지하철역에서 홍은 사거리까지 지하를 더 파자. 지하를 더 파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 네트워크라는 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든다, 지하를. 사거리가 되면 사거리에서부터가 다 지하철역이 되는 거죠. 사거리에 뭐가 있냐? 인왕시장이 있어요. 유진상가가 있고. 근데 이게 계속 개발이 안 된 낙후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지하철역을 만들어주면 인왕시장이 자극이 되어져서 새로운 주상복합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만큼 이익도 생기고 또 그 이쪽 홍제 일동 쪽으로는 수라면옥 쪽이 있는데 이쪽도 지하랑 연결이 되면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제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그동안 정체돼 있었는데 이걸 뚫겠다고 하니 주변 지역이 부동산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왕시장 개발에 대한 꿈이 새롭게 일어나고 홍제 원래 지하철역 있는 홍제시장 쪽에 새롭게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공개공지가 있는 이런 빌딩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이쪽 홍은사거리 쪽에 있는 수라면옥 쪽이 또 빌딩들이 들어서서 그 개발의 촉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느냐? 한 230m, 그러니까 250m가 채 안 되는 거리인데 그걸 연결하는 거리가 그 지하에 여러 가지 배설물들이 있습니다. 아까 도시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통신선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사전 조사를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이 가는 큐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지나가면 그 위를 덮은 이 큐브에 충격을 안 줘야 되거든요.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정도로 파야 되는지 심도를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에 대한 것을 다 마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길을 쭉 다닐 때는 다른 그 캐나다의 몬트리올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지하에 언더그라운드 시티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지하철역들의 지하를 다 예를 들면 우리 지하도상가와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지하도상가보다 더 나은 거는 지하로 들어가도 지하의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고도가 높아서 분수도 있고 상가가 쫙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겨울철에 지하도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쭉쭉 뻗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걸 언더그라운드 시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을지로의 지하 상가하고 개념은 비슷한 건데 우리는 지하도 상가가 층고가 좀 낮고 지하라는 느낌이 팍 들거든요. 거기는 높이 돼 있고 분수까지 있을 정도니까 광장이 있고 거기 생활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보고 싶은데
통로가 그만큼 안 나와요. 현재 여건상. 네. 또 밑에 지하철이 다 가고 있고. 네. 그래서 그 길이 그만큼 안 넓어지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길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무빙워크를 놓자. 딱 쓰면 바로 가버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무빙워크를 타고 가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하자. 옆 벽면에 여러 가지 갤러리 효과를 만드는 거죠. 뭐 3D로 여러 가지 갤러리에서 다양한 광고 장면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또 수익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거리 쪽에는 도서관을 만들고 그 도서관은 우리 그 코엑스에 있는 별빛 도서관처럼 그렇게 만들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심도를 더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하 1층과 지상 1층 정도로 만들어내자. 그럼 제일 가 쪽에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도서관 자체를. 그래 그 도서관이 이제 카페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차 마시면서 떠들면서 책 보는 도서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화를 심어주면 홍제 전체가 개발의 효과가 퍼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들 그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의 핵심입니다. 근데 전체가 저희가 495억 예산 잡았는데, 예, 안 그래도 예산부를 보냈는데. 예. 근데 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일치 단결이 돼서 예. 보통 지방 정부가 이런 사업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지금 확보되는 예산이 저희가 구가 495억을 다 한다는 기본 개념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절반 정도는 우리가 기금으로 확보해 갑니다. 이번에도 50억 정도를 또 기금으로 또 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도마다 기금을 쌓아가지고요. 이번에 또 다른 걸 아껴서 적립을 해놓는다. 네, 적립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절반 정도는 이제 우리 기금으로 가능하고요. 나머지 돈은 이제 서울시에서 나오는 특별교부금.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가 요청하면 주는 거거든요. 네. 특별교부금 합치면 네. 할 수 있다. 이걸 왜 그럼 구 사업을 하냐? 서울시 사업을 하면 일정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와 같은 이런 걸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투심이 쉽게 열리질 않아요. 1년에 한 3번 열리고 말아요. 한 번 보류되면 6개월 금방 가요. 그러니까. 또 1년 가버려요. 예. 어떻게 이렇게 사업하냐. 우리가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자. 상부의 승인을 받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전문가 모셔서 프로젝트 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구에도 처음에는 아니 그런 정도 사업되면 서울시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서울시가 언제 하세월에 그걸 해주냐 말이에요. 저도 구 차원에서 이 정도 예산 드는 걸 구에서 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나 싶었는데 연도별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연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벌써 한 2개년 모았고요. 이번에 또 기금 또 설정하고요, 예산에서. 그래서 그 기금으로만 돈을 다 모아놓는 겁니다. 그 기금이 이제 내년에는 이제 설계를 해요. 네, 내년에 설계더라고. 기본 설계, 실수 설계. 그리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착공해요. 땅 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특별교부금 신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들어가는 돈의 495억의 절반 정도 우리가 다 투입하고 특별교부금 받아서 이것도 지금 이 다른 지방 정부에서 상당히 이렇게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자기 구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다 원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지방정부의 뜻이 국방외교를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지방정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재정을 안 주기 때문에 항상 주어진 돈에서 지금 재정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도 6천억 예산 사업에 절반이 복집이에요. 절반이 복집이라는 것은 이거 다 주어진 돈입니다. 연금 줘야지, 뭐 장애인 연금 줘야지, 우리 어르신들 기초연금 줘야지, 또 뭐 수당, 뭐 저 양육 수당 줘야지, 또 아이들 뭐 급식 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돈들 있잖아요. 전부 그 복집이에요. 딱 고정비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또 나머지 우리 여러 가지 지방 정부의 시설, 무슨 도로든 우리 건축물이든 구축물이든 다 시설 유지 관리비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 인건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 하고 나면 이게 경직석 다 예산이라 경직성. 그러죠. 예. 그게 한 75%에서 80% 넘어가 버려요. 예. 그럼 남는 돈이 얼마일까? 그렇게 계산하면 돈처럼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몇백억이 남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하냐? 학교 교육경비 지원하는 거 이런 거 저희가 한 100억 하거든요. 근데 그 교육경비는 우리 관내 학교에 49개 학교에 각종 시설 유지하는 거, 보수하는 거, 프로그램 주는 거 이런 거 다 지원해줘요. 학교에서는 큰 돈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큰 돈이 안 가니까. 그리고 아주 크게 보수해 주는 데는 뭐 몇 억씩 가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돈 1,000만 원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100억 다 그렇게 나가죠.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되겠어요? 아, 동네 축제도 해야지. 우리는 여름철에는 독립민주축제, 우리 독립기사 애국지사 모셔서 그거 하는 거, 또 물총축제, 그리고 가을에 맥주축제, 뭐 겨울에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 뭐 이런 거 할 때도 뭐 그런 돈 별로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의 사업하는 게 없다. 그럼 결국은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 뭐냐? 전부 시비를 따오거나 국비를 따와서 사업하는 거예요. 시골의 구는 전부 국비야.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돈이 더 많아. 국가에서 지원해준 때문에. 서울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시비 따와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시비 못 따오면 사업되는 게 없어요. 제가 자랑하는 연세로 차 없는 거리잖아요. 이것도 다 시비야. 거기에 물론 국토비 지원도 있었고. 근데 그거 따와서 제가 사업 벌리고 제가 차 없는 거리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산에 자락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계단이 없이 7km를 휠체어가 쭉 산을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전국 최고의 무장의 순환 자락길이고 이게 모델이 돼서 전국 곳곳에 만들어졌어요. 서울에도 많은 구가 저희 거 벤치마킹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48억 들어갔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이거 뒷산 안산 자락길. 안산. 바로 우리 구청 뒤가 안산인데 이게 말한장의 안산이고 이 자락길 안 가보셨군요. 다른 분들 다 아시는데 이런 길이 7km, 7km 산 한 바퀴 빙 돌아요. 아주 최고의 명소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어떻게 삼선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이 안산 자락길입니다. 제가 뭐 소통도 잘하고 뭐 이랬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 주민들이 저 길을 걸으면서 내 구청장 잘 뽑아줬다 생각하는 게 맨날 이 안산 자락길이거든요. 근데 저기에도 시비를 받아서 했단 말이죠. 근데 시비를 1차전도에 15억 받고 그래서 요만큼 가고 2차전도 또 15억 받아서 요만큼 가고 또 3차전도 또 이만큼 가는데 돈을 다 안 주는 거예요. 응? 아니 왜 맨날 서대문만 지원해 주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하다 말아요? 그래서 구에 설득해가지고 마지막 구간을 같이 붙였어요. 구비를 붙여가지고. 그럼 생각하는 게 정말 구가 필요한 사업을 시나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기초지방정부가 해야 될 몫이 뭘까? 저는 필요한 사업 정도는 최소한 한 1,000억 정도 사업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500억 정도 사업은 이걸 단연간 모아서라도 해야 된다. 그 기금 설정해서.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기초지방정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다면 말이 되는가. 그리고 기초지방정부에서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재정집행을 할 수 있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 돈이 있었다면 지금 도서관 사업이 10년째 저러고 있는데 인재 설계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서울시에 시립도서관을 만듭니다. 가재울에 1,000평의 땅이 있는데 이게 300억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저한테 돈이 있으면 300까지 당장 짓죠. 그러면 중앙정부도 재정을 분권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226개 시군구가 전부 다 무능하고 부정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군데는 문제 있을지 몰라도 네. 대부분은 저와 같은 마음을 할 테니까 네. 그럼 재정 집행이 더 많이 빨라지는 거죠. 네. 이게 위에서부터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면 절차도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정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연말 돼가지고 계속 시군구한테 재정 집행이 더딘데 빨리빨리 해라 체근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돈을 딱 주면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 우리가 계획 세워서 처음부터 다 하죠. 이런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처럼. 그래서 제가 구의원들한테 그랬어요. 이제 지방정부가 맨날 어린아이처럼 보채서 돈 받아가지고 뭐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주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의회가 판단하고 기초정부가 이를 과감히 실행하자. 우리 그 정도 능력 되지 않냐? 우리가 500억 사업도 못하는가? 그거 아니지 않냐? 거기에 동의하시더라고요.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게 기초지방정부죠. 그게 지방분권이죠. 근데 이런 지방분권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도 기초지방정부가 복지 모델을 선도적으로 했잖아요. 제가 이거 중앙정부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복지 모델도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이런 지하보행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 도시재생의 모델도 기초정부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꼭 국토부나 서울시가 뭘 해줘야 그 돈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진다? 전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지원해달라. 그것이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기초 지방정부들이거든요. 이게 지방분권, 지방자치 가장 기본 핵심이 보충성의 원칙이거든요. 우리 주민 가까이 있는 일은 가장 가까이 있는 기초지방정부가 다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다 안 됐을 때는 보충적으로 광역정부가 광역정부가 다 안 되면 보충적으로 중앙정부가 예를 들면 치안과 국방과 외교는 저 광역지방정부가 다 못하니 중앙정부가 한다. 기초정부가 교통 문제를 다 못 푸니 지하철 문제니 광역버스 노선이 이거 광역지방정부가 한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바탕을 한다면 기초지방정부가 재정 자립도가 우리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100% 가까이 만들어줘야죠. 재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초지방정부가 처음부터 지방세를 그렇게 거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앙정부가 딱 틀어지고 안 줘. 지금 중앙정부 하는 방식은 모든 세금 거둔 것 중에서 80%는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20%만 니네가 가져가 이런 거예요. 8대2죠. 8대2죠. 그리고 나선 자기들은 일을 해야 될 몫은 4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4를 다 중앙정부가 6의 1을 해야 되거든요. 전체로 보면. 우리 전체 사무가 국가 전체로 따지면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일은 4고요. 각종 서울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 시군구 다 따져서 우리 서대문까지 다 왔을 때 모든 지방정부들이 해야 될 게 6이거든요. 그럼 자기들은 돈 8을 걷어가지고 4밖에 일 안 하니까 나머지 4를 국고보조금, 교부금으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지방에다가. 나눠주면서 계속 시어머니 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내 돈인데 니네 이거 잘 써 이러면서 니네 무능하잖아. 내 감독 받아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니네 일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 심사 받아. 절차 오래 걸리지. 그래도 해야지. 니네 뭐 일 못하잖아 이런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과감하게 6의 일을 하면 6의 일을 할 만큼 돈을 주라 이거죠. 그리고 니네 일하고 지방은 지방 일을 하는데 잘못된 놈은 그때 주민의 심판에 의해서 아니면 법에 의해서 자치권을 뺐든지 아니면 부정한 놈은 깜빵에 보내든지 그건 뭐 알아서 할 일이고 돈을 줘야죠.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제출한 거는 6대4를 지향하면서도 지향하는데 7대3 7대 3도 안 됩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문재인 정부가 6대4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목표는 7대3입니다.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근데 지금 속도로 가면 7대3도 안 됩니다. 지금이 8대2
조금 더 하면 뭐 7.5대 한 뭐 2.5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지방 서비스 인상분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올려줬거든요. 아직은 저희한테는 안 왔어요. 이제 앞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그런 건데 그것도 이미 교부금 단계 이런 데서 다 정리하고 나면 실제로 돌아오는 돈이 3조 5천억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한 8조 이렇게 넘는다고 돼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 재정분권이 지방 광역 정부 중심으로 돼 있거든. 저는 과감하게 기초정부에 주면 안 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재무구조상 우리한테 돈 1,000억씩만 더 준다면 기초지방정부에 그럼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6개 시군구예요. 그럼 1,000억 곱하기 226 그러면 22조면 됩니다. 22조면 4대강 사업가 보입니다. 매년 22조만 우리한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예산이 이번에 500조가 넘습니다. 513조인가요? 네. 512조 얼마 됐죠. 네, 이제 최종적으로 이번에 의결해가지고 아니 거기서 22조 좀 떼주면 안 돼요? 안 되냐고요? 추가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아니니까 추가적으로. 그러면 중앙정부 재정 운영을 그거 조금 해준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일을 못한다고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500조 예산이면 뭐 513조로 얘기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500조 예산이라면 결국은 연말 가면 잉여금이나 뭐 다음 차년도 2월금을 해가지고 10% 남지 않을까요? 뭐 50조 될 텐데 그거 좀 미리 좀 한 22조로 매년 떼주면 안 될까요? 그러려면은 기초정부에서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겠죠. 만약 1,000억을 각 기초정부에 다 나눠주면 기초정부 엄청난 일을 하죠. 그리고 왜 쓸데없이 시골 군에 국회의원들이 막 예산 따가가지고 막 도로 놓고 뭐 개간하고 하느라고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냐 이거죠. 그 돈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집중되는데 그리고 그런 중앙정부 하라는 사업밖에 못해요. 원래 만약에 1,000억을 우리 지방정부에 알아서 판단해 사업하라고 그러면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 500억이면 하는데 1,000억 들어서 500억 딴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을 도서관 300억 만들고 그냥 바로바로 막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재정 집행이 신속해지겠어요. 그럼 우리 건설애들 신나지. 그죠? 그걸 왜 중앙정부가 다 해가지고 오래 걸리게 하냐 이거예요. 응? 못 믿어서 그런 거거든요.